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마 펭귄 선생님 꼬팽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뉴스 보면 꼭 한 번씩 등장하는데 들을 때마다 뭔가 무섭고 나쁜 느낌이 드는 그 단어, 바로 공매도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쏟아냈다. 공매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말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는 날이면 공매도가 원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정작 공매도가 정확히 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꼬팽이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파헤쳐 봅시다. 자, 공매도가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주식 투자라고 하면 뭘 떠올리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맞죠? 이게 일반적인 투자예요. 1만 원의 주식을 사서 2만 원이 되면 팔아서 1만 원이 아주 직관적이고 당연한 논리죠. 그런데 공매도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비싸게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먼저 팔아요? 바로 여기서 빌린다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한정판 운동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중고시장 시세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운동화 유행 지나가면 곧 인기 떨어져서 15만 원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운동화를 빌려요. 잠깐만 빌려줘. 나중에 똑같은 거 새 걸로 돌려줄게. 빌린 운동화를 지금 당장 중고시장에 3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느긋하게 기다려요. 예상대로 한 달 뒤 인기가 떨어져서 15만 원이 됐어요. 그때 중고시장에서 같은 운동화를 15만 원에 다시 사서 친구한테 돌려줍니다. 여러분 손에는 30만 원 받고 15만 원 썼으니까 15만 원이 남는 거예요. 빌린 물건 깔끔하게 돌려주고도 이익을 챙긴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예상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동화가 인기가 더 폭발해서 시세가 60만 원이 됐어요. 친구한테는 돌려줘야 하니까 60만 원 주고 다시 사야 해요. 30만 원에 팔았는데 60만 원에 사야 하니까 30만 원 손해. 이게 공매도의 무서운 점이에요. 주식에서도 완전히 똑같아요.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한테 주식을 빌려요.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현재 가격에 팔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빌려준 곳에 갚고 그 차이가 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방법인 거예요. 영어로는 숏셀링, 줄여서 숏이라고도 해요. 숏 쳤다, 숏 포지션 잡았다, 이런 표현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걸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롱은 최대 손실이 정해져 있어요. 1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완전히 망하면 최대 1만 원 잃는 거잖아요. 주가가 0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공매도, 즉 숏은요, 이론적으로 손실이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위로는 끝이 없거든요. 1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팔았는데 이 주식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올라가면 그 어마어마한 가격에 다시 사서 갚아야 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공매도는 전문 투자자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전략이에요.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차입 공매도, 다른 하나는 무차입 공매도예요. 차입 공매도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거예요. 빌린 기록이 있고 갚을 의무도 명확하죠. 이건 합법이에요. 반면 무차입 공매도, 이건 좀 악질이에요. 빌리지도 않고 빌릴 약속조차 없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허공에서 주식을 만들어내서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불법이고요. 왜 불법이냐면 존재하지 않는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시장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행위예요.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매도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통쾌한 사건, 바로 2021년 1월에 일어난 게임스탑 사태예요. 이거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거든요.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비디오 게임 CD를 파는 오프라인 매장 체인인데 생각해보세요. 요즘 누가 매장에 가서 게임 CD를 사요?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다 다운받잖아요. 당연히 이 회사 실적이 해마다 안 좋았고 주가는 한 주에 4달러까지 곤두박질 쳐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대형 헤지펀드들은 이 회사 조만간 문 닫는다고 확신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공매도를 걸었어요. 얼마나 많이 걸었냐면요, 회사의 전체 발행 주식 수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쌓여 있었어요. 이걸 공매도 비율 100% 초과라고 하는데 게임스탑은 무려 140%였어요. 존재하는 주식보다 빌려서 판 주식이 더 많았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도 멜빈 캐피탈이라는 130억 달러짜리 대형 헤지펀드가 특히 크게 숏을 쳤어요. 그런데요, 레딧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여기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 스스로를 유인원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 비정상적인 공매도 비율을 발견한 거예요.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탑 공매도를 140%나 걸었다고? 이건 기회다. 우리가 다 같이 게임스탑 주식을 사서 절대 안 팔면 숏스퀴즈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로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게임스탑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숏스퀴즈라는 무시무시한 현상이 터집니다. 공매도를 건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면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죠. 버티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해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이 급하게 주식을 사려고 하면 그 매수 압력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 또 다른 공매도 세력도 한계에 도달해서 사야 하고,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연쇄 반응이 숏스퀴즈예요. 완전 핵폭발의 연쇄 반응처럼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거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게임스탑 주가가 4달러에서 믿기 힘들겠지만 한때 483달러까지 치솟았어요. 120배가 넘게 폭등한 거예요. 4만 원어치 주식이 480만 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빈 캐피탈은 한 달 만에 운용 자산의 53%, 약 68억 달러를 날렸어요. 하나로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결국 이 헤지펀드는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에 영업을 접었습니다. 수조 원을 굴리던 월스트리트의 금융 엘리트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밈을 공유하던 개미 투자자들한테 역사적인 패배를 당한 거예요. 이 사건은 나중에 덤머니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주식 안 하시는 분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논란이 터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로빈후드라는 주식거래 앱이 갑자기 게임스탑 매수 버튼을 비활성화해버린 거예요. 매수는 안 되고 매도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 수는 없고 팔 수만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팔라고만 하고 사지는 못하게 막은 거죠. 당연히 주가가 급락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너네 이름이 로빈후드면서 왜 부자 편을 드냐? 시장이 공정하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냐? 미국 전역에서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열려서 로빈후드 CEO와 각 헤지펀드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이 사건 하나로 공매도 제도, 시장 구조, 그리고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의 공정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토론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초보 투자자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매도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에서 공매도 현황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갑자기 확 늘었다? 그건 전문 투자자들이 이 주식 떨어진다에 돈을 걸었다는 신호예요. 물론 그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한번 왜 그런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보는 거죠.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아주 많이 쌓여 있으면 게임스탑처럼 숏스퀴즈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요. 두 번째, 한국의 공매도 역사를 좀 알아두면 뉴스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터진 2020년 3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어요. 무려 1년 반이나 금지했다가 2021년 5월에 대형주에 한해서 부분 재개, 2023년 11월에 또다시 전면 금지, 그리고 2025년 3월에 다시 재개. 이렇게 한국은 공매도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세계적으로도 꽤 독특한 나라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감정이 뜨겁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공매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내 주식 떨어뜨리는 공매도가 얄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에는 시장 청소부 역할이 있어요. 기업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만 이유 없이 높은 경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거품을 빼주거든요. 게다가 공매도 리서치 전문가들이 기업의 회계 사기나 부정을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힌덴부르그 리서치라는 공매도 전문 회사가 인도의 아다니 그룹 대규모 회계 부정을 폭로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시장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게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도 하는 셈이에요. 정리하면요,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갚는 투자 전략이에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직접 공매도를 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공매도의 원리를 알면 시장이 다르게 보여요. 이 종목에 공매도가 많구나, 왜 그럴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뉴스에서 숏스퀴즈, 공매도 잔고 급증 이런 단어가 나와도 이제 겁먹지 않고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게 투자 실력이 한 걸음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도 투자 한 걸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금융 이야기는 제임양준영.com에서 만나보세요. 유튜브 채널 업다운 대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또 만나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해준 거,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 고르륵 네 작은 숨소리, 이 새벽을 채우는 건